시민 여러분, 아나키문화연대에서 소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올해 2023년 1월은 조선혁명선언 100주년입니다. 약산 김원봉이 의뢰하고 단재 신채호가 우군 류자명과 함께 한 달여의 숙고를 통해 완성한 선언문이 바로 조선혁명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바로 조선혁명 10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그 내빈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보통 이제 앞쪽에 계시는데 그냥 일어나셔가지고 좀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는 걸로 그 정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결례가 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유자명 선생의 손자이신 유자명 기념사업회 유인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두 소원 성취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시민모임 독립의 이만열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시준 독립기념관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약산 김원봉과 함께 공동대표이신 김언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박우석 회장님 오셨습니다. 국민문화연구소 엄동일 회장님 오셨습니다. 흥사단 조성두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YMC, 전국 YMC 사무총장 김경민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우남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 민성진 회장님 뒤에 계십니다. 위례역사문화연구소 김창섭 부이사장님, 이렇게 해서 대충 주관단체 내빈들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혹시 빠뜨리진 부분이 있더라도 너른 해량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오늘 의원회관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셨고요. 또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한 분 한 분씩 호명해 드리고 또 인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단재 신채호 선생과 관련해서는 세 분이 상임대표 뭐 이런 걸 하고 계시는던지라 한 말씀을 더 하실 것 같고요. 자, 우선 자, 설훈 의원님 오셨습니다. 혹시 그리고 이제 뭐 인연이 굉장히 깊으신 걸로 압니다. 의열당은 김한의 외손자이신 우원식 의원님 여기 계십니다. 민형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강은미 의원님, 윤미향 의원님, 역시 단재 관련해서 대표를 하신 이장섭 의원님,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최종 주관하신 서동룡 의원님,
또 조금 뒤에 들어오셨죠. 역시 단재 쪽에 대표를 하고 계시는 황운화 의원님. 지금 입장하고 계십니다. 양정숙 의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뭐 헤아리자면은 더 많겠지만 일단 요만큼의 그냥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의열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의열입니다. 하나, 둘, 셋. 그 자리에서 무선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른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단재 선생 행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한 건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신채호 선생을 생각하면은 그 시절이 국군을 빼앗기고 일제 침탈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살기로 각오한 사람들은 단재 선생처럼 사는 게 정상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 이 2천만 넘는 인구가 있었지만 그렇게 산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인생을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목숨을 내놓고 산다는 거니까 그 자세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역사의 한 장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지만은 인간 단체로 하는 분을 생각하면은 단체 선생을 생각하면은 신채호 선생이 정말 그 인생을 감있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투쟁도 했고 또 학자로서의 자신도 가졌고 이런 걸 생각하면 공부도 하면서 목숨 내놓고 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사실입니까? 지금 이만열 교수님이 계시지만은 학자가 그냥 투쟁 전선에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건 참 드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는 학자의 길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학자의 길과 함께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이 자세가 참 이게 드문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감이라는 말을 쓸 때 이런 걸 두고서 단재 선생 같은 분을 두고서 우리가 역사의 귀감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숨 내놓고 싸우기는 그것도 어렵지만은 공부를 하면서 학자적 양심을 세우고 학자적 자세의 길을 가면서 싸운다는 게 이게 참 귀하고 귀한 사례라 생각해서 우리 후예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런 자세로 여기 오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으로 생각해서 한 분 한 분 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단체 선생의 뜻을 우리뿐만 아니고 밑에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고맙습니다. 자, 뒤는 조금 더 짧아질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네, 우원식입니다. 조선 그 혁명선언 100주년 정말 기념할 만한 날입니다. 1922년 12월에 의열단장인 김원봉 선생이 신채호 선생과 함께 상해에 있는 폭탄 제조 공장을 둘러보고 나서 이 선언을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유명한 유자명 선생과 함께 만들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이만열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민족해방운동사에서 정말 잘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방향과 방략을 잘 정리해낸 정말 위대한 문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문건을 만든 지가 이제 100년 됐습니다. 저희 외조부 김한 선생은 의열단원이셨고 얼마 전에 100주년 됐던 김상옥 선생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 때 그 감옥을 사셔서 5년 감옥을 살았던 그 유자명 선생과는 특별한 인연을 갖고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유지했던 저희 외조부가 선생이셨습니다. 그래서 의열단은 깊이 관계를 갖고 저도 그 조선혁명선언을 늘 읽어보면서 지금 이것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해 가야 될 것인가 신채호 선생이 한 줄 한 줄 쓰신 그 글을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적용해 가야 될 것인가를 늘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선언 100주년 된 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이것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님. 네. 네, 김서수입니다. 연초라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일제시대에 강제 동원된 13살, 12살의 우리 근로정신대 여공들의 해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이게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법원의 판결까지를 무시하고 우리 국가의 기업의 돈을 뜯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투쟁했던 우리 독립열사들을 정신을 되새기게 됩니다. 어쨌든 여전히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끌려나가고 또는 피해를 입었던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을 가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정숙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무위인데 저희 정무위에 바로 이제 국가보훈처 부로 승격을 이번에 했습니다. 독립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제가 항상 어느 토론회든 가서 인사말로 하는 게 단지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그 명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조선혁명 선언 읽어보셨겠지만은 여기서 가장 저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문제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약탈 제도를 파괴한다는 그런 용어를 쓰셨습니다. 지금 그 사회적 갈등 해소와 또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모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또 우리 국회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조선혁명 선언은 당시의 그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조선의 모든 그 백성들에게 독립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은 귀중한 문서입니다. 예, 오늘 제가 단재 신채호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국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향 의원님. 네, 윤미향입니다.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그런 독립을 향한 그런 정신, 또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역사를 거꾸로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민족은 분단되어서 서로 총을 겨누르고 싸우고 있고요. 항일의 역사는 잊혀져 가고 있고 묻혀져 가고 있고 그 항일의 역사가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절규하고 있는 우리들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연주소입니다. 오늘 조선혁명 선언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을 다지고 또 우리 후세대들에게 이 역사를 잊지 않고 어떻게 계승하게 할 것인가 또 세계가 이 위대한 선언을 어떻게 알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다짐들을 할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도 국회 내에서 그리고 국민들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 정신이 잊혀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살아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민현배 의원님. 예. 이런 뜻깊은 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에 조선혁명선언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민족 해방, 인간 해방의 길을 그때부터 일찍 제시를 해주셨더라고요. 2022년판 혹은 2023년판 의열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길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제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 행사를 주관하신 서동용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애국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선혁명선언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조선혁명선언은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시대 정신과 인류애를 담아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의를 지키고 의를 향하는 정의의 사를 맹렬히 실행한다는 의열의 정신은 항일의 정신이었고 독립을 바라는 민중과 선열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이 있었기에 의열의 정신이 비로소 완성되었고 항쟁의 대상과 조국의 독립 이후 구체적 상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은 비통함에 좌절하기보다 개려와 민족이 염원하는 독립과 함께 맞서 싸울 항일의 정신을 관통하는 길잡이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조선혁명선언은 민중을, 식자를, 노동자를, 독립운동가를, 우리 민족의 구성원을 아우르는 시대적 정신의 구체적 상을 제시하는 동시에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1923년 1월의 뜨거움이 2023년 1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조선혁명선언에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적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단재 선생은 조선혁명선언을 통해 제국주의의 종언을 고하고 진취적이고 확실한 투쟁만이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신념 아래 일제히 탄압과 폭정에 맞서 동아시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민중을 향한 세계 평화의 정신까지 담아서 선언문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100년의 역사 속에 조선혁명선언이 남긴 위대한 유산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의 100년은 다를 것입니다. 조선혁명선언이 그토록 열망했던 새로운 세상이 앞으로의 100년에 활짝 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아 기념식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세 분의 환영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작년에 준비돼서 의열단이 만들어진 11월 10일에 일단 발대식을 했던, 총회를 했던 단체가 약산 김원봉과 함께이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 밀양 의열답사를 하는 걸로 100주년 기념을 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약산 김원봉과 함께 공동대표이신 김원호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1923년 1월) 단재 신채호 선생이 약산 김원봉 장군과 손잡고 펼친 조선혁명선언은 언제나 우리들 가슴을 울립니다. 오늘 조선혁명선언 100주년을 맞아 우리는 그 민족 정신, 민족 독립과 혁명 정신을 다시 천명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강토가 일본 제국 후에 침탈당하던 시기에 몸과 마음을 다한 의열단원들의 투쟁은 우리 민족 독립운동사의 찬란한 성과였습니다. 조선혁명선언 100주년 기념 행사를 펼치게 되어 신채호 선생의 역사정신, 혁명정신, 김원봉 장군의 김원봉 장군과 의열단원들의 독립운동은 오늘의 이 민족분단을 극복해 내는 역량입니다. 지난해 11월 10일 뜻을 같이 하는 경향의 여러 인사들과 손잡고 약산 김원봉과 함께를 창립했습니다. 민족 독립정신의 선양에 앞장서고 있는 여러 단체들과 제휴하고 있습니다. 보다 힘차고 새로운 민족운동입니다. 오늘의 조선혁명선언 100주년 기념 행사는 우리 단체들의 연대운동이 보다 구체적으로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단체들이 연대를 통해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산 김원봉 장군이 동지들과 함께 펼친 민족 독립운동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당하게 평가되고 예우해야 합니다. 위대한 민족운동가의 활동이 이데올로기의 잣대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과 약산 김원봉 장군, 젊은 의열단원들이 선언하는 조선혁명, 민족 혁명의 함성이 우렁찹니다. 선열의 힘찬 독립정신, 혁명정신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 함께 직문합시다. 조선혁명, 민족혁명정신으로. 다음은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박우섭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회장 박우섭 인사 올리겠습니다. 조선혁명선언 공표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1923년도 100년 전에 조선의열단은 그 활동이 최고조에 달했던 해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채호 선생님이 작성하시고 김원봉 단장님과 유자명 선생님이 함께 하셨던 조선혁명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1923년도에는 김상옥 의사께서 종로경찰서에서 폭탄을 던지고 그리고 은신처에 숨어서 조선 총독의 암살을 계획하다가 일경과 상대해서 싸우면서 결국은 최후의 한방 본인이 일본 경찰에 잡히지 않겠다는 그 각오로 자결을 하셨던 해이기도 합니다. 또 올해는 밀정 영화의 배경인 2차 의열단의거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김시현 선생님과 황업정부 등이 창의한 제2차 대규모 암살 파괴 거산을 실패했지만은 1924년도 김지석 의사의 일본 왕궁 투탄 의거로 이어졌습니다. 밀정인가 동지인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황옥경부와 함께 대규모 무기를 싣고 국내에 들어오셨던 김시현 의사는 무기 밀반입 사건으로 체포되어 그 이후에도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투옥과 석방을 거듭하면서 단 한 번도 조국 독립을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가열차게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러나 김시현 선생님은 아직도 미서운 독립운동가로 남아 있습니다. 김시현 선생님이 독재정권 이승만 대통령을 심판하고자 의열단원 유시태 선생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암살 계획하였고, 그리고 1952년 6월 25일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 의열단원은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할 것을 선언하면서 선하의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현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의열단원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이 일을 행하셨고, 특별히 김시현 선생과 유시태 선생은 해방 이후에도 이 정신을 실천하셨습니다. 100년 전 독립의 염원이 헛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불합리한 서원법을 개정하고 미서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원을 추진하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작은아마 이 시대의 의열단원, 의열단선언 조선혁명을 선언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는 김시현 선생님과 유시태 선생님을 비롯한 미서운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운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오늘 안내장을 보여드렸는데요. 2월 4일 노원 아트시네마에서 밀정 영화를 상영하고,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원님과 김동진 작가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듣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대표이신 이장섭 의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상임대표 이장섭입니다. 축사가 많아서요. 근데 앉아서 여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는 재미도 저는 있었습니다. 청주에 낭성면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곳에 기렐이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신채호 선생님을 양지 바른 곳에 모시고 또 신채호 선생님의 여러 가지 뜻을 기리는 그런 단체가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입니다. 저희들은 고등학생들의 신채호 선생님과 관련한 교육, 강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때로는 또 신채호 선생님의 발자취를 찾아서 중국 답사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민초들이 이 일본의 압제 시대에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했던 것 같아요. 보통의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뚜렷이 독립운동이겠지만 그 시절에 보면 또 일제였던 순화 측면에서 보면 사회 소요 세력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어려웠던 민초들, 어쩌면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만주를 포함해서 한반도 전체에서 항일운동을 하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명확하게 자기 행동의 가치와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조선혁명선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선혁명선언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 선열들은 혁명군일 수 있고 독립군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는 또 선양하고 계시는 이 단체들이 이런 행사를 마련하는 것은 정말 뜻깊다고 생각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후년에 또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여러 환영사들이 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이제 자료집을 활용해서 보아주시고요. 이제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역시 대표해서 독립기념관 한시중 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면서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 이것이 참 세계적으로 크게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하고 또 지금 한국의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이 독립기념관도 세계적으로 아주 내세울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조선인명선언, 의열단, 의열투쟁 이런 것도 정말 세계 역사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0주년을 맞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인류가 가장 공통적으로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1900년을 전후해서 제국주의가 한창 세력을 팽창할 때 지구상의 한 80%의 민족이 제국주의한테 나라를 뺏기고 다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 80%의 국가민족들이 다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이 독립운동입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독립운동할 때 방법도 거의 같았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장투쟁도 있고 그런데 가장 공통적인 방법은 의열투쟁이었습니다.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약한 약소민족이 힘이 강한 제국주의를 상대로 해서 투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인도 그러면 비폭력, 평화운동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인도에도 엄청난 무장투쟁이 있었습니다. 비하리 보세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 국민군 총사령관이 돼서 영국군하고 치열한 무장투쟁을 벌였습니다. 인도에도 우리 한국에 못지않은 의열투쟁들이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영국 런던에서는 인도 유학생 딩그라가 영국의 인도 총독 고문을 갖다가 사살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영국의 관리들, 판사들 이런 사람들을 저격하고 처단하는 이런 의혹들을 결행했습니다. 의열투쟁이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체코의 그런 체코망명 정부가 프라하의 도살자라고 하는 하이드리히를 처단한 것도 의열투쟁이죠. 보편적인 것이 의열투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애국심 또 그냥 강렬한 투쟁의식 그것은 충만한데 실제로 그 행위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이 그 나라들은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의열투쟁은 그런 의열투쟁하고 더불어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을 통해서 의열투쟁이 왜 혁명의 정당한 수단, 방법이 되어야 되는지 이 의열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건설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의열투쟁 활동 노선의 정당성 또 그런 목표 이것들을 분명하게 설정해놨죠. 아마 세계에서 수많은 독립운동, 의열투쟁을 전개하면서 그 행위에 대한 정당성과 이념적 지표를 명확하게 설정해놓은 것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저는 독립기념관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 세계의 독립운동의 세계 독립운동사를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이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진 독립운동 연구소가들을 다 모으고 또 각 나라, 우리나라와 그 나라 간의 독립운동의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격이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총 연구해서 한국 독립운동이 갖는 우수성 이것을 세계에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이제 바로 오늘 조선혁명선언을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 독립운동이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자랑스러운 점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더 촉발시킬 수 있는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행사 그리고 이어진 어떤 문화 행사들이 1년에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되었는지에 대해서 경과보고 차원에서 미래역사문화연구소의 김명섭 박사님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해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당국대학에서 한국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김명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바로 1923년 1월 발표된 이 조선혁명선언은 단재 신철 선생님이 의열단의 독립투쟁 방략과 또한 새나라 건설의 이념적인 방향을 제시한 선언문입니다. 방금 독립기념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언문을 갖고 많은 단원들이 대한민국 입시 정부뿐만 아니라 만주 독립군, 일본, 러시아, 연해주, 중앙아시아, 미주 이런 한인들에게 널리 배포되었고 그 항일 투사들의 사기와 자부심을 고양시켰습니다. 거사에 파견되는 모든 단원들이 반드시 이 선언문을 갖고 선전했으며 옥중이라든가 법정에서도 투쟁의 정당성을 울려 퍼졌습니다. 특권 계급과 노예 사상을 타파하고 자유로운 조선, 민중문화의 신사회를 창조하려는 혁명가들에게는 크나큰 자부심을 갖게 됐으며 그 중심에 바로 조선혁명선언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현재 미국과 소련 내 강권 대립 그리고 남북 간의 이념 갈등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70년 동안 이 군사정권과 천민자본주의 틈사이에서 묻히고 말았습니다. 유신 독재 군사정권 하에서 입에서 입으로 또 청년들의 가슴과 가슴으로 이어져 오다가 이제 드디어 100년을 맞게 됐습니다. 이러한 조선혁명 선언과 의열단의 정신이 사라져가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긴 저희 연구자들과 미래역사문화연구소, 금융문화연구소, 시민단체 독립, 그리고 지역의 용인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런 단체들이 작년 11월부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재기념사업회, 의열단 기념사업회, 광복회, 안중근회사 기념사업회 이런 서양단체들과 함께 지혜를 모았고 작년 12월 12일부터 한 달간에 거쳐서 소셜 펀치라고 하는 그 펀딩을 통해서 약 115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약 1,001만 원 정도가 성금이 모아져서 이 정성을 통해서 지난주 토요일이죠. 28일 날 이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학로에서 바로 김상옥 의사 동상 앞에서 조선혁명선언을 같이 읽고 또한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독립군 노래 배우기를 같이 했고요. 오늘도 그 공연이 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서동영 의원실을 주관으로 해서 이 뜻깊은 기념식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선언문은 저희가 원문 전체는 물론 해설과 주석을 달고 세계적인 언어인 에스페란토어를 같이 실어서 단행본으로 발행해서 모든 한국인들이 또한 세계인들이 같이 읽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단재 신철 선생과 약산 김원봉, 그 다음에 유재명 선생, 그리고 김상옥 열사들 이런 많은 식민통치에 저항했던 우리 의열 투사들이 기뻐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약탈적 자본주의로 사회적 불평등, 노예적 문화사상 이것을 파괴하고 자유로운 조선과 민중적 문화를 건설하는 의열단 정신이 바로 100년 뒤에도 이어지고 청년들에게 미래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이런 오늘의 행사 취지와 경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얘기하다시피 조선혁명선언은 제법 깁니다. 6,400자가 되어서 모두 다 읽어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부 발췌해서 낭독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국 YMC 전국 연맹에서 일단 대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낭독을 해주실 거고요. 낭독해 주실 분들은 김창호, 양다은님 올라오세요.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선혁명선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애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 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강도 일본이 우리의 생명을 지푸라기처럼 보아 일사 이후 13도의 의병이 일어났던 각 지방에서 일본 군대가 행한 폭행도 이루 다 적을 수 없거니와 즉 최근 3.1운동 이후 수원, 선천 등의 국내 각지부터 북간도, 서간도, 러시아령 연해주 곳곳까지 가는 곳마다 거주민을 도륙한다. 마을을 불사지른다. 재산을 약탈한다. 부녀를 모욕한다. 목을 끊는다. 산채로 묻는다. 불에 사른다. 흙 일신을 두 동가리, 세 동가리로 나눠 죽인다. 아동에게 악형을 가한다. 부녀의 생식기를 파괴한다 하여 할 수 있는 데까지 참혹한 수단을 써서 공포와 전율로 우리 민족을 압박하여 인간의 산송장을 만들려고 하는도다. 이상의 사실을 의거하여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곧 이종적 통치가 우리 조선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수단으로 우리의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쳐 죽이는 것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대정 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운동을 하는 자 누구 있냐? 일본 강도 정치 아래에서 문화운동을 부르는 자 누구 있냐? 이상의 이유에 의거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과 타협하려는 자, 내정 독립, 자치 참정권 등을 논하는 자나 강도 정치 아래에서 기생하려는 주의를 가진 자, 문화운동자나 다 우리의 적임을 선언하노라. 강도 일본의 구축을 주장하는 가운데 또 이러한 논자들이 있으니 제1은 외교론이니 제2는 준비론이니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몽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할 것을 선언하노라.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쫓아낼지며 강도 일본을 쫓아내자면 오직 혁명으로서 할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가 혁명에 종사하려면 어느 방면부터 착수하겠느뇨? 우리 혁명의 첫걸음은 민중 각오를 요구함이니라. 민중이 어떻게 각오하느뇨? 먼저 깨달은 민중이 민중 전체를 위하여 혁명적 선구가 됨이 민중 각오의 첫 번째 길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민중을 각성시켜 강도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민족의 새 생명을 개척하자면 10만 양병이 폭탄을 한 번 던진 것만 못하며 억만장 신문 잡지가 한 번의 폭동만 못할지니라. 민중, 풍력, 양자 중 그 하나만 빠지면 비록 괭렬하고 장쾌한 거동이라도 또한 번개처럼 사라지는도다. 조선 안에 강도 일본이 제조한 혁명 원인이 산같이 쌓여 있다. 언제든지 민중의 폭력적 혁명이 개시되어 독립을 못하면 살지 않으리라, 일본을 쫓아내지 못하면 물러서지 않으리라 라는 구호를 가지고 계속 전진하면 목적을 관철하고야 말지니 이는 경찰의 칼이나 군대의 총이나 간악한 교활한 정치가의 수단으로도 막지 못하리라. 물러서면 그 후면에는 암흑의 함정이요 나아가면 그 전면에는 광활한 활기니 우리 조선 민족은 그 참혹하고 장엄한 기록을 그리면서 나아갈 뿐이니라. 이제 폭력의 목적물을 대략 열거하건대 1. 조선 총독 및 각 관리와 공리 2. 일본 천황 및 각 관리와 공리 3. 정탐로 매국적 4. 적의 일체 시설물 이외에 각 지방의 신사나 부호가 비록 현저히 혁명운동을 방해한 죄가 없을지라도 만일 언어 혹 행동으로 우리의 운동을 완화하고 중상모략하는 자는 우리의 폭력으로서 대할지니라. 일본인 이주민은 일본 강토 정치의 기계가 되어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선봉이 되어 있은즉 또한 우리의 폭력으로 쫓아낼지니라. 혁명의 길은 파괴로부터 개척할지니라. 그러나 파괴만 하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려고 파괴하는 것이니 만일 건설할 줄을 모르면 파괴할 줄도 모를지며
파괴할 줄을 모르면 건설할 줄도 모를지니라. 건설과 파괴가 다만 형식상에서 보아 구별될 뿐이요 정신상에서는 파괴가 곧 건설이니, 이를테면 우리가 일본 세력을 파괴하려는 것이 제1은 이족 통치를 파괴하고자 합니다. 제2는 특권 계급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제3은 경제 약탈 제도를 파괴하고자 합니다. 제4는 사회적 불평균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제5는 노예적 문화사상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유한 조선의 자유로운 조선 민중의, 민중 경제의, 민중 사회의, 민중 문화의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족 통치의, 약탈 제도의, 사회 불평균의, 노예 문화 사상의 현상을 타파함이니라. 그런즉 파괴 정신이 곧 건설 주장이라. 나아가면 파괴의 칼이 되고 돌아오면 건설의 깃발이 될지니, 파괴할 기백은 없고 건설할 어리석은 생각만 있다면 500년이 지난다 해도 혁명의 꿈도 꾸어보지 못할지니라. 이제 파괴와 건설이 하나이요 둘이 아닌 줄 알진대, 민중의 파괴 앞에는 반드시 민중의 건설이 있을 줄 알진대, 현재 조선 민중은 오직 민중의 폭력으로 신조선 건설의 장애인 강도 일본 세력을 파괴할 뿐일 줄 알진대, 조선 민중이 한편이 되고 일본 강도가 한편이 되어 내가 망하지 아니하면 내가 망하게 되는 외나무 다리 위에 선 줄 알진대, 우리 2천만 민중은 일치 단결하여 폭력 파괴의 길로 나아갈지니라.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서 끊임없는 폭력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치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4256년 1월 의열단. 자료집에는 일단은 좀 쉬운 말로 되어 있는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 행사장 입구에 또 조선혁명선언을 인쇄한 유인물이 독립적으로 있으니까 또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념식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작은 강연 하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단을 준비하고 있고요. 조금 뭐 처음부터 약간 좀 무리한 부탁을 좀 드리자면 시간을 한 5분만 줄여주시면 그간의 걸록으로 하셔가지고 한 20분까지 사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 특별 강연은 단재신체호와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민모임 독립의 이만열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료집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을 64페이지 3번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4월 1일,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독립운동사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의 10년간의 독립운동의 활동상은 의열단만큼 돋보이는 활동을 보인 곳이 없었습니다. 가령 1920년에 봉오동 전투와 그해 10월에 청산리 대첩이 있고 그 뒤에 좀 활동들이 있습니다만은 의열단만큼 이렇게 적극적인 독립운동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고는 하지만은 이승만 문제로 힘을 잃게 되었고 임정 내분을 수습하기 위해 1923년 1월에는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으나 그 또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개조파와 창조파의 대립으로 결렬되었습니다. 1919년 11월 29일
11월 9일 13명의 젊은이들로 길림성에서 결성된 의열단은 그 조직이 방대하지는 않았으나 1920년대에는 그 활동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못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계의 연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의열단의 활동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관찰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선혁명선언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먼저 의열단과 조선혁명선언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조선혁명선언을 아나키즘의 산물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언급된 고유적 조선인이 독립 같은 용어에서 민족주의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한 목숨을 바쳐서 국권 회복 내지는 민중의 해방을 목표로 한 의열 활동을 하도록 했는지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신채호는 원래 애국 계몽 활동과 민족주의 사상에서 출발했지만 뒷날 아나키스트로서 여순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아나키즘에 접하게 된 것은 1905년경 황성신문사에 근무할 때 일본인 고독 슈수이의 장광서를 접하면서입니다. 그 뒤 망명하여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1913년 8월 상해에 이르게 되면서 크로포트킨을 접하게 되어 아나키즘에 대한 견문을 넓혀갔습니다. 1916년 17년경에 아직도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보다는 다윈의 생존 경쟁론을 더 강조하고 있던 지식인들에게 1차 세계대전과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사회진화론적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한편 대동사상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1917년 상해에서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한 것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919년경부터 민족해방운동의 한 지도 이념으로 아나키즘을 수용하게 된 단재 신채호는 민중 직접 혁명론과 그 방법론으로서 테러적 직접 행동론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선혁명선언을 통해 민중 직접 혁명론을 의열단 운동과 연결시켰습니다. 신채호가 민중 직접 혁명론에 접근해가는 시기, 특히 1920년대를 전후하여 조선과 독립운동계에는 의열투쟁이 있었습니다. 의열투쟁은 정규군대로 적국과 대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 침략 원형과 중요 기관들을 암살 파괴하는 가장 적극적인 독립투쟁의 방식이었습니다. 목적이 뚜렷한 의열투쟁은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살상하는 일반적 의미의 테러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의열투쟁은 한말에는 안중근, 이재명 등이 있었고 1920년대 의열단의 의열투쟁기를 거쳐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김구 선생 주도의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1920년대 의열투쟁에 대해서 잠시 거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열단은 1919년 11월 9일 밤 만주 길림성에서 조국 광복을 위해 무력만을 수단으로 암살만을 정의로 삼아서 외적들을 몰아내 조국을 되찾고 사회계급을 없애고 평등을 추구한다는 강령에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을 위하여 몸과 목숨을 희생하기로 한다는 제2조에 등의 10개조 공약으로서 조직된 항일 비밀단체입니다. 창단 당시의 단원은 대체로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서 이들은 20세 전후의 청년들로 대부분이 밀양 출신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13사람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 그 출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밝혀놨습니다. 단장격인 의백은 김원봉이 맡았으며 고문으로 김대지 그 다음에 황상규가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태훈의 약상과 의열단에서는 김원봉이 의백으로서 단장으로서 처음부터 주대를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같이 참여한 이종암 선생 같은 분의 그 기록에는 조금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처음에 황상규 선생을 의백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곧 황상규 선생이 밀양투척 사건으로 잡혀 들어가서 7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때 같이 잡혀 들어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단장은 지금 이곳에 있지 않는 김원봉으로 하자 말을 맞춰 가지고 김원봉이 되었다 하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서로 비슷합니다. 황상규 선생은 나이가 훨씬 위입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열단 발족에 앞서 1919년 9월 2일 남대문역에서 강우이구 의사에 의한 사이토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 터졌는데 1920년대에 들어서서는 의열단 활동이 아주 본격화되었습니다. 의열단의 파괴활동은 제1차 그 목표를 조선총독부 그리고 동양척식회사, 조선은행, 매일신보의 폭파에 두고 총독 이하 각 여러 대관들을 격살하기로 의열단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의열단 활동에 대해서 지금 꼽아보겠습니다. 첫째, 1920년 7월 꽉재기 등이 무기류를 국내로 반입하려 했지만 사전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기소된 15명 중 1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곽재기, 이성우 등은 8년, 아까 말씀드린 황상규 그리고 윤세주는 7년형을 받았습니다. 이 특공 계획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담한 계획으로서 3.1운동 이후로 세상의 이목을 가장 놀라게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둘째, 이 사건의 실패를 계기로 의열단을 더욱 용이 주도하게 살상 파괴운동을 전개해서 1920년 9월 14일 박재혁이 부산 경찰서와 경찰서장을 폭살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셋째, 1920년 12월 27일 최수봉 의사의 밀양경찰서 투척 사건이 있었습니다. 넷째, 1921년 9월 12일 김익상 의사의 조선총독부 진입 그리고 폭탄 투척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1922년 3월 18일 김익상, 오성윤, 이종암 등이 상해에서 일본의 육군 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저격한 황포탄 의거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1923년 1월에는 군자금 조달 연계 폭탄 거사 사건과 그리고 김상옥 의사의 종로 혈전이 있었습니다. 1923년 1월 조선혁명선언을 발표한 후 의열단은 중국, 러시아, 일본 및 국내 각지에서 지역 거점을 통해서 활동하면서 행동 반경을 넓혀갔습니다. 의열단의 활동을 그 뒤를 다시 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일곱째로 1923년 3월 김시연, 황옥, 유석현 등이 관여한 제2차 국내 대거사 계획, 이걸 김시연 사건이라고도 하고 황옥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추진되었는데 이들은 조선혁명선언과 조선총독부 관리액계 고함이라고 하는 그런 인쇄물을 700여 매 가지고 들어와서 국내로 와서 이 일부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해외 활동으로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방면과 일본의 도쿄, 고베, 그 다음에 오사카,
요코하마 등지로 단원을 파견하고 도쿄 방면 거사를 위해서 일부 무정무주의자 그룹과의 제휴를 시도하기도 했으며 일본인 단원도 이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중국 지역도 관내뿐만 아니라 만주의 대만 몽골로까지 활동권을 높여갔습니다. 특히 일본 거사에 관련해 가지고 천황의 복살까지를 염두에 두고 10월 실행 계획을 위해서 단원을 파견해 두는 한편 박열 등의 무정부주의자 그룹과의 공동행동까지 받아냈지만은 9월의 간토 대지진, 올해가 100주년이 됩니다. 간토 대지진과 조선인 대학살로 도쿄 특파단은 다수가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9번째로 그 뒤에도 1924년 1월 5일 김지석 의사의 일본 제국의회 습격 기도 및 황궁 입구에 투탄 사건, 니주바시 폭탄 사건이 있었고 10번째로 1924년 6월 7일 김병현, 김광주, 박희광의 봉천성 일본 총영서관 폭탄 투탄 사건이 있었습니다. 11번째로 1925년 7월에서 10월에는 이종암의 동경거사 준비와 자금 조달을 위한 경북 의열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12번째로 1926년 12월 28일에는 나석주 의사가 일제의 경제수탈의 상징인 동척을 습격했습니다. 의열단은 나석주 의사가 의거에는 김창숙과 김구가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의열단과 유림독립운동 그리고 임시정부의 연관 의열투쟁의 한 사례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13번째로 그 뒤에 1927년 8월 1일 중국 공산당 주은래 주택 등이 난창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켰는데 이때 의열단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의열단이 와해 위기를 이때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날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창립 기념일로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의열단은 그 뒤에 해체가 됩니다. 의열단 내부의 이념적인 통일을 기하지 못한 채 1929년 9월 2일 조선의 전 피압박 민족의 요구하는 대중의 협동전선의 행태 그 취지에 부응치 못했다는 이런 성명서를 내고 스스로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열단은 1919년에 시작해서 29년에 마친 10년간의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앞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시정부의 김구가 임시정부의 활동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1931년 일본의 여인 암살을 목적으로 한인애국단을 세워서 독립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32년 1월에는 이봉창 의사의 그 의열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실패했습니다마는 1932년 3월에는 조선 총독 암살 미수 사건에 이덕주, 유진만 의사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에는 대련 의거가 미수되는데 여기에는 유상근, 최흥식 선생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1932년 4월에는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열단 운동이 1929년에 마쳤지만은 그 의열운동은 김구의 임시정부 운동으로 바로 개성되지는 않았지만은 개성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열단이 단죄와 어떤 관계를 갖기 때문에 왜 이 의열단 조선혁명 선언이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열활동은 민중들의 독립의식을 각성고취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은 그와는 다른 방향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첫째, 민중들이 좀처럼 그런 방법을, 의열 활동의 그 방법을 취할 수 없어서 약간 경원시하는 그런 경향이 민중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단학과 기치를 저격한 소위 황포탄 의거에서는 단학과 살해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같은 여객선에서 하선했던 영국 여성이 살해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여론이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공산주의자들은 국민테러의 반테러리즘 방침에 따라서 테러 활동을 비판했고, 이어서 각종 학술 잡지를 간행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의 반테러리즘적 주장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열단 활동이 이 세 가지 난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민중들의 외면과 국제 여론의 악화,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게 되자 의열단은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여 체계화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김원봉은 공산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민족 해방운동론을 논리정연하게 정립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것은 철저히 아나키즘에 입각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김원봉은 신채호에게 테러 활동을 민족 해방운동의 방법론으로 이론화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때 신채호는 임정에 참여했지만은 이승만 영입 등의 문제로 임정과 결별하여 신대한, 천고 등의 잡지를 간행하며 임정의 외교 노선과 준비 노선과는 달리 군사 통일 촉성회를 주도하는 등 반임정 활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임정을 성토하는 성토문을 작성하기도 했는데, 이 성토문에는 신채호와 김원봉 등 54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국민대표회의에 참여했지만은 그 전에 이미 테러활동과 무장군사활동을 독립운동의 방향으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1922년 12월 의열단의 김원봉으로부터 간곡한 요청이 있게 됩니다. 내용은 의열단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향을 천명하는 의열단 선언문을 작성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암살, 파괴, 폭력을 운동 방법으로 택한 의열단은 이미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두었고 결사적인 단원도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의 운동 방법이 은연중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의열단으로서는 자신들의 행동 이념을 더 확고하게 정립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김원봉과 이종함이 북경에 갔다 당대의 문필가로서 자신들의 무력 투쟁 이념에 가장 동조적이었던 신채호를 만나 의열단의 주지를 분명하게 작성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채호는 김원봉과 이종함의 안내로서 상해의 폭탄 제조 공장에서 만든 폭탄의 성능 시험에도 참가했는데, 이 폭탄은 몽골에서 활동하던 이태준의 소개로 의열단과 관계를 맺게 된 헝가리인 마자알이 상해의 폭탄 제조 공장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김원봉은 신채호의 선언문 작성을 돕도록 무정부주의자 유자명, 본래 이름은 유흥식입니다. 유자명을 같이 합숙토록 해주었습니다. 수원 농림학교 출신의 유자명은 3.1운동에 참가한 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상해 임시정부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북경대학 이석중 교수 등의 무정부주의자들과 교분을 나누었으며 1921년 의열단에 가입하여 탁월한 이론가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신채호는 이때 아나키즘 이론에 입각하여 1923년 1월 5장의 제5장
6,400여자로 된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이때 작성된 조선혁명선언에는 아나키즘 사상이 주를 이루고 민족주의 사상도 일부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선언에서 추구하는 민족 해방의 길은 즉 민중 직접 혁명이며 민중을 각성케 하는 방법이 테러적 직접 방법론이라고 하는 점에서 아나키즘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만 민족 해방이라는 목표가 민족주의와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혁명선언은 신채호가 아나키스트 활동에 접한 후에 쓴 선언서로 선언서에서 반자본주의적 성격과 반국가적 성격의 혁명적 투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미하일 바쿠닌처럼 파괴의 창조는 곧 창조다 하는 그런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은 물론 신채호의 아나키즘 정신의 정수를 담은 문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선언에서 그는 첫째, 제국주의 일제의 비판, 둘째, 기득권층, 즉 특권계급의 부르주아, 그리고 총리, 일제의 하수인인 총독과 관리들의 분쇄, 셋째, 자본주의의 약탈적 체제의 분쇄, 넷째, 사회적 억압체제, 즉 소수만이 행복을 가지는 자본주의와 국가 전체에 대한 분쇄,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해방을 주장하며 노예제적인 우시대의 문화유산의 분쇄를 외치며 인민들의 폭력적인 총행동을 통해서 사회혁명을 쟁취해야 한다는 말 그대로 아나키즘의 정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신채호는 조선혁명선언에서 당시 식민지 하에서 내정 독립이니 참정권, 자치를 위해 운동하는 자들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또 임정 등에서 주장하던 외교론이나 준비론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몽을 버리고 민중적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과거 우리 역사상에 나타난 혁명 사례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왕의 경과로 말하면 갑신정변은 특수세력과 싸우던 궁중 일시의 활국이 될 뿐이었고 경술 전후의 그러니까 일제강점 그 전후의 의병들은 충군 애국의 대의로 격기한 독서계급의 사상이며 안중근, 이재명 등 열사의 폭력적 행동이 열렬하였지만은 그 후면에 민중적 역량의 기초가 없었으며 3.1운동의 만세소리에 민중적 일치의 의기가 별현하였지만은 또한 폭력적 중심을 가지지 못하였도다. 민중폭력 양자의 기 1만 그 하나만 빠지면 비록 굉렬장쾌한 거동이라도 즉 뇌정같이 수속되고 만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열활동의 당위성을 천명한 조선혁명선언은 폭력혁명의 대상을 지목 언급했습니다. 신채호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의 목적물을 대략 열거해서 조선 총독으로부터 몇 가지 소위 그러니까 가살, 파괴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략을 많이 하겠습니다. 조선혁명선언은 또 혁명의 길은 파괴부터 개척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파괴해야 될 5가지 흔히 5파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족 통치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특권계급을 파괴하고 경제적 약탈을 파괴하고 사회적 불평균을 파괴하고 민중문화를 지탱하기 위해서 노예적 문화사상을 파괴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5가지 파괴 대상과 7가지 살상 대상 이거를 5파괴 7가살이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는 학자들이 붙인 말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저는 단재의 글에서는 5파괴 7가살이라는 그 용어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발견하신 분이 있으면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혁명선언은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의 필요조차 더 박탈하였다. 경제의 생명인 살림하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얘기를 쭉 하고 2천만 민중에게 고하는 다음의 말로서 그 글을 끝맺고 있습니다. 아까 두 분이 읽은 가운데 있는 말입니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휴수하여 손을 잡고 부절하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삭지 못하는, 빼앗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립할지니라라고 말을 끝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열단의 인연과 운동 방향을 제시한 조선혁명선언은 1923년 1월 탈구한 뒤에 의열단이 인쇄해서 대량 살포했으며 그 후 의열단원이 테러를 감행할 경우에는 무기와 함께 이 선언을 꼭 휴대하고 다니면서 이를 선전했습니다. 5개장 5장 6,400여 자로 된 이 조선혁명선언은 항일 민족운동 및 아나키스트 운동 사상 가장 강건 웅원하면서도 정교하게 민중 해방의 이론과 방략을 나름대로 체계화하고 구체화한 문서입니다. 아나키즘적인 민중 해방운동의 주장을 이론화한 그런 문서로서 의열단의 의열운동은 물론이고 김구의 한일 애국단의 의열운동과 한국 독립투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3.1 독립선언문 이후 한국의 독립운동 및 민중운동사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높은 민중운동의 문건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이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보령이심에도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게 전체를 파악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혁명선언은 6,400자이지만 그 원문은 사실 우리가 그대로 보면 조금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간의 스터디를 통해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선언서 또한 좀 더 쉬운 우리말로 가다듬은 것이고 아까 낭독도 이걸 대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년에 마련한 또 하나의 좀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널리 무한복제, 무단복제 다 환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는 조금 분위기를 좀 다르게 전환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상이 하나, 구분 조금 못 되는 영상이 하나 상영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항일투쟁의 노래 4곡 정도가 공연이 될 겁니다. 조명도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이용대는 두 가지의 임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선이용대는 조선민족 해방의 선봉대로서 천백만 자기의 동포를 환기해서 조선민족 해방을 쟁취하자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전장상에 있어 국제종대인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 우인의 자태로서 전국의 군민을 환기해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러기한테 줄지어난다. 절양이 울며 줄지어난다. 그 슬픈 추억 지닌 채 저 산 너머로 기러기 때 줄지어난다. 깊으리 바람에 나부기듯 한 줄기 재가 바람에 흩날리듯 수많은 목숨 앗아버린 총탄 자욱이 산허리를 수놓아준 채 말이 없는데 기러기 한때 줄지어난다. 절양이 울며 줄지어난다. 그 슬픈 추억 지닌 채 저 산 너머로 기러기 때 줄지어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조선혁명선언 100주년 기념식을 시작합니다. 이 선언문은 정말 100년 전에 우리 선열들의 의지와 눈물과 피가 배어있는 절절한 그런, 그리고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의 대사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아나키 문화연대 신태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전형제 할아버님의 작은 손자인 이노입니다.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류재명 선생님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북한 모두 3국에서 서훈을 받은 거의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한국 독립운동사를 강의하는 김명섭입니다. 조선혁명선언,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토를 없애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 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네, 안녕하십니까. 1923년 1월 달은 저희 할아버지 시학 김종진 선생께서
중국의 운남성에 있는 군관 학교에 학생으로 군사훈련을 받으시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그 동지들의 그 젊은 동지들 얼굴을 보니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을 갖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래하는 최종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김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쇠골과 불근육 소년 남자야, 애국의 정신을 분발하여라. 다달았네 우리나라의 소년의 활동심에 다달았네. 많이 대적 연습하여 불 전공 세운 채 절세 여는 대사업이 우리 목적인가. 신세를 발육하는 동지의 경쟁심 주의를 양성하여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로 사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편집이 되었습니다. 100년 됐으니까 좀 양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그 영상에서 보았던 공연팀을 실물로 영접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항일 독립투쟁의 노래를 4곡 들려드릴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혁명가는 의열단이 불렀던 노래로서 이번에 발굴하고 음원 제작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학로에 이어서 오늘이 2번째로 공연이 이루어지는 곡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3분 나와주실까요? 인사드리고. 자, 보컬 분들 등장하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미리, 최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함창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종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신흥무관학교 교가라는 곡이고요. 1912년 중국 유하현 서원포에 개교한 신흥무관학교의 교가입니다. 독립군들과 만주 한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부른 교가이기도 하고요. 고조선과 고구려의 기상을 기르고 새로운 지식을 배워 새 나라를 세우자는 독립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북으로 흑룡대원 남해 영전에 여러 만만 헌원자손 넘어기르고 동해성주 어린 것들 품에 다 품고 젖먹여 기르는 이민요. 우리 배달나라에 우리 조상들이라 그네 가슴 끓는 비가 우리 가슴 잘잘잘 거치며 돈다. 303명 비단 같은 말리나고는 한만열내 비로 지킨 옛집이여는 남의 자식 놀이터로 내어받기도 총선을 받는 일이며. 우리 배달나라에 우리 조상들이나 그네 가슴 끓는 비가 우리 가슴 잘잘잘 거치며 돈다. 춤추고 말을 달려 몸을 달렸고 새로운 지식도 근인격 정신을 길러 썩어지는 우리 민족 끌어내어 새 나라 세우리 민족. 우리 배달나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기러기라는 곡이고요. 1921년 6월 러시아 자유시에서 한인 독립군 1,000여 명이 학살당한 자유시 참변이 있었는데요. 그 동지들을 추모하며 만든 곡입니다.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기러기였고요. 이어서 핵심과 또 같은 노래 혁명가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노래는 1923년 의열단에서 직접 부르던 군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의열단원입니다 라는 슬로건과도 굉장히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뜨거운 젊은 피를 가진 저희들이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아 굳게 굳게 단결해 생사를 같이 하자. 어떤 박해와 압박에도 끝까지 구람없이 우리들은 빛끄는 젊은이 혁명군의 선봉대. 우리들은 빛끄는 젊은이 혁명군의 선봉대. 닥쳐오는 결전은 우리에게 필승을 보여주네. 압박 없는 자유
선봉대 우리들은 피끄는 젊은이 혁명군의 선봉대 혁명가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압록강 행진곡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건데요. 네, 이 곡은 1941년 9월 17일 중국 준경에서 창설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인 한국광복군 예술조장인 한유한이 작곡하고 광복군 이지대 대원인 박영만이 작사한 독립군가입니다. 압록강을 건너 백두산을 넘어 동포가 기다리는 고국으로 진군하자는 절박한 심정과 새로운 독립군가를 세우자는 독립국가를 세우자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압록강 행진곡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국혁명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우리는 한국 광복군 악마의 원수처럼 울리자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진주 우리나라 지옥이 되어 모두 도탄에서 헤매고 있다 동포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고향에 등잔 밑에 우는 형제가 있다 원수한테 밟힌 복복이 있다 동포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고향에 우리는 한국혁명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우리는 한국혁명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종원 김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앵콜 공연이 이어지지 못해서 아쉽습니다만은 오늘의 의미를 새기고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어떤 콘텐츠가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자, 좀 다행스럽게도 시간은 대충 정해진 시간을 별로 그다지 넘기지 아니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임 중에 하나를 마친 것 같고요.
하나 광고 말씀을 드리면 대개 여기서도 그러하시겠지만 또 2시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백범기념관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김상옥 의사의 일대천 항일 서울시가전 승리 100주년 기념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기에 대개는 가시겠지만 특히 아나키연대하고 미래역사문화연구소 팀들은 일단 장례 정돈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가서 신분증 바꾸고 앞에서 모여서 전철로 이동하는 그런 경로를 좀 밟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단히 의미가 큰 조선혁명 100주년 기념식을 국회에서 거행하였습니다. 다들 이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여기고 돌아가는 길 그리고 앞으로 사는 길에 어떤 향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